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럴드 레디 고!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교육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강력한 무기를 잘 사용하게 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 모시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박상혁 위원장님 모시고 네. 아무래도 교육 얘기 제일 많이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또 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죠. 하나하나 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다른 상임위보다 조금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1개 상임위가 있는데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서울시 교육 전체를 총괄합니다.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보통합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린이집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은 또 박상혁 위원장님의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난 7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저희는 사실 경선을 통해서 아. 그래서 위원장을 뽑았습니다. 저희 네, 당에서. 네.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 중심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 잘 건강하게 잘 키워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의 임무다라는 거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호소를 드렸더니 최종적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 위원장님의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진심인 게 느껴져서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 방에 보면은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장 우리 아이들이라는 명패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네. 제 책상, 그러니까 저희 이제 회의 테이블, 제가 일하는 곳에 앞에 이렇게 딱 놔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생각이 약간씩 변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이제 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눈앞에 계속 보이면은 마음을 좀 되새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조금 교육계에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디지털 네, 전환이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디벗이라는 태블릿 PC를 학생들한테 네. 공급해주고 있고요.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AI, 교과서? 네, AI 교과서라고 요새 이제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서 자세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 그 디지털 교과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 지면으로 됐던 교과서가요. 네. 디지털화돼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자칠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분필로 쓰고 예, 왜 옛날에 지우는 거 분필을 아니에요? 썼죠. 그쵸.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네. 선생님들이 거기서 판서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돼서 자료들을 막 꺼내 옵니다. 저희 PPT 진행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거보다 훨씬 활동적이죠. 내용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 필요하다. 네. 아니면 실시간으로 어디 외국에 뭐가 필요하다. 같이 꺼내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점 조금 더 보완하고 싶으세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조금 너무 가빠르게 가는 게 아닌가 사실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저는. 조금 모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실패 사례여도 저희가 거기서 배울 게 있으니까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유럽 같은 경우도 네. 하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작아요. 저희처럼 국가 단위로 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조그만 데서 해보고 네네, 있는 네. 그런 단계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보면 우리가 너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디지털 환경 속에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숨가쁘게 몰아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네. 태블릿 PC를 이제 학생들한테 1인 1기기라는 걸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집에 오면 보지 말라 그래요.
엄마가 보지 마. 왜 자꾸 동영상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는 나눠주고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데 왜 집에서는 우리 엄마는 이거 보지 말라 그러지? 이거 괴리감이 뭐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이 뭐 쉬는 시간에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다른 걸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니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나 복습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음 질문이 사실은 약간 무거운 이슈일 수도 있는데 네. 김하늘 양 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은 그 사건을 보고 좀 느낀 바가 또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대전에 맞아요. 그 하늘이 우리 이쁜 아이가 정말 이렇게 유례 없는 어떤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면서 정말 안타깝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충격이었죠. 국회에서는 이제 하늘이법이라는 걸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교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휴직을 원하거나 그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로 이제 신청을 해서 좀 쉴 수도 있고 또 치유가 되면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심의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라든지 우리 아이들도 아주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다 보니까 우리 교원들 선생님들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서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교육청에 주문을 했고 사실은 이 학생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조금 힘들면은 선생님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조금 준비를 해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우리 위원장님 교육에 너무 진심이시다 보니까 이런 조금 안타까운 사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침울해지기도 했는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위원장님 뭐 제가 다른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걸 봐도 교육에 진짜 진심이신 것 같아요. 혹시 원래 교직에 계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네. 국회 보좌관 생활을 오래 오. 했습니다. 한 13년 정도? 오래되셨네요. 14년 동안 제가 일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경험했는데 진짜 오래 계시면서 다양하게 다 경험해 네. 보셨겠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기억 남는 게 사실은 교육이었어요. 교육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크게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네. 저도 교육위원장을 하지만 네. 한 아이의 아빠거든요. 내 아이에 대한 문제인 것인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그럼 달라지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바라보는 게. 교육의 모든 정책들은 내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교육 문제를 내 아이가 실질적으로 겪는 일이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남은 임기 동안 서울 교육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제가 임기 동안 할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과연 입시는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건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현실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에 대한 큰 것들을 그 해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꼭 이제 뭐 교육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교육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로 이제 정책들이 이루어지면 좋다. 또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환경이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나옵니다. 근데 보면 인조 잔디가 있는 학교가 있고요. 네. 마사토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아이들은 흙을 밟아야 된다. 이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사토 운동장을 좀 깔아줬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그죠?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와요, 학생들이. 정작 아이들은 흙을 밟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맞아요. 또 남학생들은 막 축구차고 막 하다 보면은 네. 다치고 까지고 막 이런 부상의 위험도 되게 많고요. 인조 잔디 운동장을 깐 학교 같은 경우는 네. 거기서 축구도 하고 또 여학생들도 나와서 같이 활동도 하고 담소도 나오고 햇빛도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조 잔디 운동장을 깔고 싶어하는 그런 네. 것들을 학생이나 학교가 원한다 그러면 그건 깔아주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저희 레디고의 히든 코너
애창곡 소개하시는 시간이 그래요?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노래 가져오셨나요? 저는 오늘 같은 밤이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밤이면 조금 오래된 노래죠. 네,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제 와이프를 꼬실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 부르셔서 결혼에 성공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노래에 매력을 느꼈는지 도망가지 않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네. 오선도선 잘 살고 있습니다. 예쁜 아들과 함께 이제 새 식구가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저도? 잠깐 앞에만 조금 해볼게요. 저희가 네네. MR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네. 그 우리 시청자분들을 또 꼬시기 위한 노래 한 소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댈 그리워하는지 몰라. 더 이상 그 외로움 난 견딜 수 없고. 내 사랑 서유나, 그리고 사랑하는 지완아, 아빠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같은 많은 시간들을 같이 못 보내고는 있지만 항상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해주고 싶어. 네. 사랑해.